두 가지 정책 덕분에 갑자기 수많은 기업이 두바이에 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외국인이 두바이에 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숙박 문제가 더 졌거든요. 갈 데가 없다. 잘 네. 데가 없다. 잘 집이 없다. 이 숙박 문제를 외국인들이 다 해결했어요. 유명한 외국 호텔 업체들이 여기 와서 너무나 큰 호텔들을 만들어요. 지금은 호텔 산업을 누릴 때예요. 부르즈 알 아랍이라는 어마어마한 유명한 7성 호텔을 만들었어요. 부르즈 알 아랍. 예. 호텔이라는 세계 최초 7성 호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가 시작한 거예요. 안전 문제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라고 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터치를 안 해요. 외국인들이 외국인 구역에서 외국인처럼 살아도 돼요.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 많아지고 그리고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기업들 주재원들이 살아야 되는 공간들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제는 이분들이 다음에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집중을 하기가 시작했어요. 야, 이제 땅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그렇죠. 아파트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땅 파는 그 정책이 빨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예고해드린 대로 알파고시나 씨 모셔서 중동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냥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리얼리티가 있으니까 아주 살아있는 이야기. 예, 아주 매력 있습니다. 네. 자 알파고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한 중동놈 알파고입니다. 아 우리 최주영 박사님 참 이 중동 쪽은 어디 가보셨었어요? 저는 튀르키예 한번 가본 거 아 빼고는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는 어디 가셨어요? 튀르키예는 이스탄불밖에 못 이스탄불. 가셨죠. 예, 그때 이제 출장 가다가 묘하게 일정이 이상하게 되면서 아 예. 들으셨군요. 예, 들러가지고 튀르키예 한 2박 정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북유럽으로 넘어가는 아 그러셨어요. 예, 되게 황당한 루트죠. 예. 그 이스탄불 이미지는 어떻게 아주 현대적인 느낌이 아니면 아주 고전적인 느낌이에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광지 많이 하는 서쪽 예, 있다가 또 아시아 지역 동쪽으로도 또 가보고 했는데 이 동네 느낌이 되게 묘하다. 아 그래요. 예, 보통 관광지 아닌 쪽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다. 꼭 우리 옛날 동네 보는 듯한 아, 그래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약간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지만 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튀르키예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음식들. 예. 아이스크림? 뭐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일단은 뭐 특별하게 하다기보다는 음식 네. 재료 자체가 되게 좋다라는 아,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뭘 먹어도 맛있든. 아 하긴 뭐 맛있는 게 많이 나을 것 같긴 한데 그저 오늘 본격적인 얘기 전에 그 터키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 그건 진짜 터키가 원조예요? 예. 그 이게 길게 해야 돼. 네. 아니 이렇게 뭐 약 올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염소 오일로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 이제 자랑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싸우는 일은 없습니까? 아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가끔 보면 이 싸울 법도 한데 네. 이렇게 하다가 막 두 바퀴 돌리고 막 손 줬다가 뺐다가 뭐 이러잖아요. 아 싸운 일은 없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스탄불에 갔을 때는 그런 거 당했어요. 아. 현지인들한테 다 합니다. 외국인들한테만 한다. 아 그래요? 그게 보편적이군요 보면은. 네, 그 이제 파는 사장님이 이제 기분 좋은 날은 좀 더 돌리시고. 아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이제 오늘은 전 사실은 이 얘기를 그냥 방송에 나와서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을 했고 지금 해외에서도 투자들이 많이 하는 사업가들하고 자본가들이 있는 나라인데 네. 우리는 잘 모르는 이 두바이를 통해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도 한국말로 정리된 컨텐츠나 글이나 뭔가 제대로 없거든요. 물론 좀 약간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기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개요 전체적인 틀을 좀 약간 남겨둬야지 앞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그 장소는 좀 약간 이렇게 지구본 연구소가 해야지. 감사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거기다가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상황이고요. 원전. 그렇죠. 예. 그리고 중동에서 우리는 무역을 하려면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든든한 자리를 잡고 해야지 아마 변하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약간 그 중동 수출의 베이스 캠프 같은 허브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죠. 느낌을 좀. 근데 최근에 안에서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잘 모르긴 한데 사실은. 네. 아 그래요. 우리는 일단 중동으로부터는 주로 이제 원유 수입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네. 그다음에 전자제품 수출을 좀 우리가 꽤 하죠. 그렇죠. 다 하고요. 사실 우리는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아랍이라는 단어를 좀 약간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랍. 예. 일단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시긴 한데 아랍 사람들의 80 몇 %만 이슬람이고 17%인가 기독교예요. 아랍인들 중에서도 예. 기독교인들이 한 17% 가까이 된다. 예. 어떻게 보면 20%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랍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기독교의 원조라고 생각해요. 흔히 말하는 콥트교 kop트교도 그렇고 아니면 그 예. 레바논 안에 있는 마로니 파도 그렇고 레바논 특히 쪽에. 레바논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원조 우리야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셨던 거 아니냐라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아랍 사람들은 하나의 동체로 볼 수가 없는 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하나의 하나의 민족이긴 한데 상당히 인류학적으로의 다양하다. 배경이 다양합니다. 종교는 네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종교를 넘어서 민족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랍 사람들이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베니야스이라는 너무나 큰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민족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 아랍 사람들 생아랍 사람.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 지역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예멘이요. 예멘 쪽에. 예. 그리고 모함메드 사도가 속하는 아드나니라고 하는데 아랍화 됐던 중동 사람들. 아랍화 됐던 중동 사람. 예. 원래는 아랍인들이 아니었는데. 예, 거대로 봐야 되나 한 몇천, 3,000년, 2,000년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분들이 이제 중동에서 내려왔어요. 뭐 바빌론 지역이나 아니면 스메르족 그쪽에서 북쪽에서 이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근데 아랍화가 됐던 거는 그래도 뭐 몇천 년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랍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부족 기록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어디에 속한지 그 기록이 어디까지 간지를 몇천 년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핏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핏줄을 확인할 수 없는 아랍 사람들. 근본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민족으로 아랍 민족이에요. 언어는 유일하게 아랍어만 하고 지역적으로도 아랍 지역에서 속했는데 이 이슬람 왕조가 예전에는 아라비아 반도만 있었다가 다음에는 갑자기 커졌죠. 팽창됐잖아요. 예. 그 이슬람 왕조로 통해서 우마비아하고 아바시 왕조로 통해서 그때 사람들이 아랍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라크에서 쿠르드 사람들 빼면 나머지 다 우리는 아랍 쪽이라고 하는데 진짜 아랍 쪽인가? 족보를 좀 따져봐야 돼요. 아니면 시리아 사람들 이제 투르크족하고 쿠르드족이 한 5%씩 있고 조금 더 아르메니아 사람이 있긴 한데 나머지 아랍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아랍 사람인가? 족보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그립 쪽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는 더더욱 더 그렇죠. 당연히. 족보를 따져야 돼요. 이집트도 이슬람 종파되기 전에는 거기는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하고 이 현지인들의 믹스였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제 이슬람 왕조가 쳐들어오니까 아랍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아랍이라는 말은 되게 이제 다 균질한 존재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층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아랍 사람이긴 하지만 아랍 사람들도 서로 아랍 사람들끼리 거기에 맞춰서 낮잡아 보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같은 아랍이라고 하더라도 예. 내가 원조니까 나는 더 높아. 니네가 뭔 아랍이야 뭐 이런 분들도 예,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오늘 얘기해 주실 요쪽은 정통 쪽에 아니면 아부다비하고 두바이는요, 알팔라시하고 알팔라히라는 가문이고 이 둘 가문인데 메니야스에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생 아랍 쪽입니다. 생아랍 쪽. 이건 생각. 예. 원조라고 봐도 되고. 야, 아랍 원조 맞아요. 아랍 원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아랍 왕조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아부다비 쪽, 두바이 쪽에 바닷가 아랍 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해산물 잘 먹는 거기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살짝 더 오픈되는 거 있어요. 옛날부터 장사하고 예. 물고기도 잡고. 예. 여기 옛날 진주가 많이 나던 나라죠? 맞아요. 예. 사실은 이제 슬슬 좀 아랍에미리트 얘기로 들어가자면요.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는요 7개의 도호국에 합친 거예요. 7개 토호국이 합친 예. 거. 이제 도호국이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요. 도호국은 사실은 절대적인 군주를 의미해요. 군주. 예, 우리는 왕국이라고 할 수도 있나? 왕국은 그럼에도 좀 약간 무슨 국회가 있고 뭘이 있어야 좀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예,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규모보다는 뭐 신하도 있고 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개념은 절대적인 군주예요. 왕. 예, 규모는 좀 작고. 규모 커도 작도 그래? 그거는 규모에 신경을 쓰는 거 오로지 아니고 왕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예, 그 권위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 절대 왕권을 누리는 7개 나라들의 연합이다. 예. 그리고 그 7개 중에 2개는요. 샤르자하고 라이스 알 까이마는요.
원래 사실 하나 나라였는데 왕자들끼리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도. 예. 네. 어쨌건 그래서 7개가 연합한. 예. 근데 이 7개 중에서 얘기했던 일부가 사실은 오만의 친척들이었어요. 오만. 오만? 예, 옆에 파라 오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이제 예. 신발 모양의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예. 신발 발끝이 이제 지금 오만이죠. 발코 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쪽이 이제 오만이고 그 발등에 해당하는 쪽이 지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예. 네. 예.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안에서는 사실은 빗줄로 보면 뜬끈한 친척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부다비하고 두바이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더 가까워요. 두 가문이. 예,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말씀하셨는데 친주 일을 하는 어부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아니면 무역하는 사람들이었고 두바이도 그렇고 아부다비도 그렇고 나머지 그래요? 애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올망졸망 모여가지고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군요. 그렇죠. 거기서 그 당시엔 잘 사는 동네는 오만이었어요. 오만은 옛날서부터 이제 교육의 중심지였고 예. 교육하고 이제 권력.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긴 한데 이 오만이 예전엔 제국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단자니아, 케냐까지 아프리카 다스렸거든요. 그렇죠. 아프리카 예. 동해안 지역까지. 예. 어느 정도라면 단자니아에 있는 오만 술탄의 정권이 1966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무너졌거든요.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어요. 네네. 잔지바르. 잔지바르까지 남았는데 잔지바르도 이제 단자니아한테 빼앗겼죠. 탄자니아까지 갔다고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인도양이니까. 와, 엄청 갔는데? 예. 그렇죠. 오만 엠파이어라고 쳐주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동쪽 라인을 다 혼자서 먹었어요. 오만 예전에. 와, 케냐, 탄자니아까지 먹었다고요? 예. 오만이? 예. 오. 잘 나가던 나라였죠. 그래서 아직도 케냐에는 아랍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오만 제국 빗줄이- 시절에서. 후손들. 예. 빗줄이 내려와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시절 때는 이 영국이 자기네 무역 통로를 안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오만이란 아니고 오만 바로 옆에 있는 이 요새들의 부족장들이랑 손을 잡았어요. 애들 우린 싸우지 말고 내가 이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안전화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니네들한테 도움 주고 니네들한테 도움 주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서 이제 트리얼 코스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왕국들이랑 다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서로가 이제 보호해주고 지배하는 것보다는 서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석유라는 거 나왔잖아요. 석유가 나오면서 완전히 바뀌었구나. 일단은 바흐레인, 다음에 카타르, 그 다음에 이제 아부다비에서 나왔는데 이 카타르, 아부다비, 바흐레인 사이에는 좀 약간 눈치 싸움이 생겼어요. 여기 쿠베이트가 안 들어가요. 쿠베이트 케이스는 완전 다른 케이스니까 여기서 다르고. 뺄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부다비 보기에는 우리는 같은 데에서 갈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아부다비와 카타르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안 좋은. 바흐레인도 이제 절대적 군주자는 순위파인데 백성들은- 국민이 시아파이니까 좀 안전해 안 보이니까 우리 따라가자. 근데 옆에 있는 그 아부다비 옆에 있는 두바이라든가 샤르자라든가 이제 후자이라라든가 이분들은 석유도 없고 아직도 옛날 스타일이니까 아부다비의 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따로 이렇게 하나의 연합을 만들었고 헌법도 만들었고 헌법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아랍 연방국이고 언제든지 어떤 아랍 국가가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 우리는 만장일치로 승인을 한다면. 누가 신청하면 나 우리도 UAE에 들어갈래. 예. 그 헌법으로 다 오픈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헌법도 사서 읽었어요. 빌려서 읽었어요. 예. 그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은 아부다비의 국왕이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총리는요, 국무총리는 두바이 국왕입니다. 딱 정해져 있군요. 예. 아.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나라의 이제 절대적인 이제 힘이 어떻게 보면 아부다비에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아부다비 그 위치를 이제 인정한 상황이에요. 네. 너희는 잘난 형님들. 네. 우리는 밑에 있는. 근데 이 시스템이 이제 오직 그 아부다비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있는 군사력이라든가 인구 그리고 땅으로도 봤을 때는 아부다비 왕이 제일 많아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그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다음에 석유로도 이 권위가 뒷받침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 나오는 석유의 94%, 95%는 아부다비에 나와요. 절대적으로 UAE에서 나오는 석유 생산량 중에 절대 다수는 예. 이제 아부다비에서 나오는 거고. 예, 그리고 3.6% 정도는 두바이에 나오고요. 두바이에서 나오고. 그리고 1.5%는 샤르자에 나오고요. 나머지 기타 등등. 나머지 기타 아니고 또 나머지 하나에는 1.5% 나오고 끝이에요. 나머지 세 개는 안 나와요. UAE가 산유국이긴 하지만 자관 아부다비에 이제 몰빵돼 있는 그렇죠. 이제 이런 상태다. 네.
그래서 힘도 그래서 아부다비가 제일 있고 예. UAE에서 대장은. 예. 근데 보통 우리가 UAE 그러면은 이제 자꾸 생각나는 거는 아부다비. 아니고 두바이죠. 두바이죠. 자, 이것도 너무 신기한 스토리예요. 원래 이 두바이는요. 아부다비에 있는 왕가의 뭐 사촌 동생들이었는데 1820년쯤에는 뭐 안 되겠다, 나 짜증나고 좀 가출하듯이 난 따로 놀겠다고 해서 그 거기 있는 한 이제 그 가문이 빠져서 두바이 쪽에 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하고 요새를 만들고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아직 제국주의 시절이에요. 우리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돈 먹고 살아야 됐는데 이 사람들 뭘 했냐면요. 1902년에는 관세를 없애버렸어요. 관세를 1902년이에요. 20세기 초반에. 예. 그 당시에는 다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관세 수입이 사실 다 그렇죠. 먹고 사는 핵심이었는데. 자,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항상 아랍에미레이트 하면 밑에 있는 사우디하고 오만이 생각나잖아요. 예. 위에 올라가면 파키스탄하고 이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란하고 파키스탄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인도였죠. 상인들이 오만 아니고 두바이 오기가 시작했어요. 왜냐면 오만도 그때 흔들리기가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두바이가 딱 이제 알아서 그런 건지 뭐가 먼저가 작동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오만에서는 이제 왕가 안에서 문제들 많았고 이제 오만이 하락하는 추세였거든요. 불안해지니까 예.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은데 예. 세금도 없어. 세금도 없으니까 원래 지금 어느 나라들 두바이에 가보시면 네이라이라는 지역에 소옥, 올소옥, 골소옥이라는 그 소옥은 아랍 만들어 시장이거든요. 시장들이 있어요. 한 시장은 금만 팔아요. 한 시장은 소미만 팔아요. 한 시장은 향수만 팔거든요. 특화된 시장이군요. 예. 그 시장들이 그때 생긴 시장들이고 20세기 초반에. 1910년 됐을 때는 통틀어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제일 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두바이는 그 당시에는 이미 오만에 있었던 그 시장을 끌어당기면서 원래 그때부터는 무역의 허브가 되기가 시작했었다는 거였죠. 벌써 역사가 그럼 100년이 이제 훌쩍 넘은. 예,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큰 위기를 맞이했죠. 30년대 되면서. 원래 이 사람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진주를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왕가는. 네. 예, 그리고 그쪽 나라들도 보시면 국가 도장 안에는 우리 한국 도장에 무궁화이잖아요. 다 패가 있어요. 그 패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이 패들 덕분에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패이거든요. 그래서 신밧도 그쪽 동네 스토리 배경으로 생긴 스토리예요. 신밧드요? 신밧드의 몸에 신밧도 아랍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랍이죠 보면은. 예. 하여튼 이 사람들의 큰 위기가 그때 들어오는데 무슨 위기냐면 일본 때문이에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가짜. 경쟁상대로 등장했죠. 진주를 가짜 진주를 만들면서 양식 진주라고 해야겠죠. 그러면은 예. 그 UAE 두바이 쪽은 천연 진주. 네. 를 계속 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부터 이제 양식에 성공한 거죠. 싸게 그래서 막 그렇죠. 쏟아지는구나. 그때 엄청난 경제 위기를 입힙니다. 근데 이제 중동세 이런 말이 있어.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열어준다. 멋있다. 이제 그때는 바흐레인에서 소기가 나오니까 영국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 야 여기도 좀 한번 파달라. 시술해봐.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했는데 아부다비에 나왔고 두바이에서 조금 나오고.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아부다비 위주로 갔다가 왜냐면 큰 나라가 거기잖아요. 두바이는 이제 하려고 했는데 2차 대전에 터졌고 두바이에서 작업이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라면 63년에 처음으로 영국 사람들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하길래 두바이 왕의 딸이 그 카타르에 시집가 있었거든요. 카타르 이제 왕이 자기 이제 작은 어린한테 아버님 이제부터 돈 좀 보시겠네요. 왜냐면 카타르는 오래전부터 돈을 벌고 있었고 돈을 벌고 있었고. 그래서 네이라에다가 하나의 큰 좀 시계탑이 있거든요. 오늘 다 가시면 거기 오메가이라는 그 브랜드의 이름이 거쳐 있어요. 오메가는 밤에 붙인 건데 그때 카타르가 선물로 해준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잘 살게 되셨으니까 기름 찾았다고 예. 축하한다고 선물을 오메가 시계를 해줬어요. 아니 시계탑. 시계탑을. 그 다음에 오메가 업체가 와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걸어주면 안 되냐고. 그때는 오메가가 없었고 시계탑만 있었는데. 시계탑만 줬는데. 네. 그래서 오메가를 나중에 붙인 거군요. 네, 오메가 와서 이제 돈을 들이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붙인 거고 그 시계탑은 그때 새긴 시계탑이에요. 유명한 시계탑인가 보죠? 네, 그 좀 랜드마크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람들 별로 구시가지 안 가거든요. 구시가지에 있어요. 그리고 두바이인데 그때는 그 시계탑 주변만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고요. 어촌 마을이었죠. 어촌 마을. 네. 시장만은 어촌 마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가 66년부터 나오기가 시작을 했고 돈이 이제 70년대 이후로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지금 왕의 아버지예요. 그 왕 입장에는 석유가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매장량이 너무 적어 나오긴 네.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한 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부다비한테 너무 밀릴 거예요. 한 1, 20년 있으면 우리 석유 다 떨어진다. 네. 그리고 영국 업체들 얘기했어요. 니네들 석유는 2015년에 끝날 거야. 별로 없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의 한 수로 하는 거 뭐냐면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두바이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최초 그 단어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최대의 인공 항구를 만들어요. 제벨 알리프 하버이라는 그 인공 항구를 만들었는데 네. 그 항구가 얼마나 큰 항구냐면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항구냐면요. 오픈 시기에는 엘리자베트 2세가 옵니다. 여왕이 직접 참석을. 네, 79년이에요. 그리고 같은 또 72년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뭐냐면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만들어요. 39층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중동에서 제일 큰 높은 건물이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높은 건물이 그 왕가가 살았던 그 요새가 있잖아요. 그냥 뭐 3층짜리 뭔가인데 그거는 제일 큰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 30몇 층짜리 짓기 전까지는 3층짜리 왕 사는 동네 왕 사는 집 요새 같은 그 정통적인 아랍 요새들 있잖아요. 아랍 요새들 옛날 성 같은. 예. 그게 제일 높았는데 네, 제일 높았는데 그 19층. 건물이 이제 그 사람은 그 건물 지우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우리는 임대비를 진짜 조금밖에 안 받을 거고 니네들한테 뭐 몇 년 동안 혜택을 해줄 테니까 여기를 오세요 했더니 그 건물 안에다가 비자 카드, 비자 아시죠? 네네. 비자가 들어가고요. 얀센은 신용카드가 얀센 들어가고 제너럴 모터스 들어가고 그런 좀 약간 미국 회사들이 다 들어가요.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그 트레이드 센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두바이 지역에 몰려들기 시작한 게 70년대. 79년. 79년.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의 항구가 잘 되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걸 여기서 하자고 해서 1985년에는 그 항구 옆에다가 프리 트레이드 존을 만들어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서 세금 없이 또 한번 하겠다. 이번에 예전에 그런 조그마한 시장들이 그 혜택을 받았잖아요. 조그마한 상인들이. 이번에 기업들이 받다 보니까 85년에는 자유시장 지역을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더 해요. 그것도 진짜 그 전략적인 신의 한 수였는데 원래 그 당시엔 중동 소유국들이 자기 항공사가 없었어요. 항공사. 오만이라든가 바흐레인이라든가 다 이렇게 연합 항공사를 만들었어요. 골프 에어. 두바이는 나라도 아닌데 한 나라의 그 일부인데 단독적으로 거기서 빠졌어요. 우리는 우리 항공사를 만들어주겠다.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그때 생긴 거고 그 사람들 그걸 오직 항공사를 만드는 거 아니고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항공사로 계획을 해서 런칭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 위치상으로 보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좋네. 제일 좋은 데가 중동이에요. 그러네. 중동 지역은 사실 서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 대륙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도. 예,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그러면 다 그쪽 지역으로 가서 환승하는 게 제일 편한 거죠 보면은. 자, 이 85년에 두 가지 정책 덕분에 갑자기 그 수많은 기업이 두바이에 이제 두바이 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외국인이 두바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숙박 문제가 더 졌거든요. 갈 데가 없다, 잘 데가 잘 집이 없다. 이 숙박 문제를 외국인들이 다 해결했어요. 유명한 외국 호텔 업체들이 여기 와서 너무나 큰 호텔들을 만들어요. 자, 이제 90년대 됐어요. 그 왕이 죽었어요. 지금 현직 왕의 형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현직 왕이 그나마 서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세였어요. 왜냐면 자기 형이 그렇게 교육을 받지는 않았어요. 형은 그냥 이제 형이라는 이유로 이제 장남이라는 왕을 이유로 태우고 본인이 해외에서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고 해외에서 친구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각각 딱 봐도 지금은 호텔 산업을 누릴 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두바이 가시면 주메이라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주메이라. 네. 그 엄청난 큰 해변가이거든요. 그 주메이라 비치 아니었어요. 예전에 거기 이름이 시카고 비치였어요. 시카고 비치. 왜 그런지 아세요? 시카고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거기? 미국이 거기에다가 시카고 비치 호텔을 만들었고 그 호텔을 중동에서 나름 잘 나갔던 호텔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호텔 때문에 그 해변가 이름도 시카고였어요. 야, 그건 좀 그렇다. 아니 우리나라 어디 저 대천해수욕장을 예를 들면 미국에 무슨 호텔 하나 들어와서 그 대천해수욕장이 아니라 무슨 시카고 호텔 이렇게 시카고 비치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사람들이 호텔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예전에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수영도 하지 않고 여자들이 좀 약간 옷차림이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문화적 충격까지 이제 있었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 호텔이 있다는 것도 보고 좀 상징적인 거 뭘 해야겠다. 예전에 항상 무슨 세계 최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카고 비치 호텔을 반 강의적으로 반 설득을 하면서 돈으로 불러 얼마든지 내가 줄 거야. 너도 우리한테 팔어. 뭐 이렇게 됐군요. 근데 돈을 진짜 제대로 줬어요. 거기 바가지 씌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 호텔을 인수했어요. 왕실이. 그리고 중동에서 보일 수 없는 또 다른 그 작업이 뭐냐면요. 개인 회사를 만들었어요. 개인 회사. 네, 중동에 있는 웬만한 급 선진국에 가시면 다 왕실 기업이에요. 개인 회사가 없어요. 아니면 그 어느 왕도 개인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왕실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이 공동으로 소유한 회사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분이 자기 개인 주메이라 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호텔을 인수하고 그 호텔을 폭파시키고 원래 있던 시카고 호텔을 폭파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주메이라 비치 호텔이라고 이렇게 좀 물결같이 생긴 호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옆에는 1999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카고 호텔이 없어진 거 97년이고 99년에도 부르즈 알 아랍이라는 어마어마한 유명한 칠성 호텔을 만들었어요. 부르즈 알 아랍. 예. 그 자리에다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의 칠성 호텔이자 금으로 되는 그 계단 손잡이들이 유명한 거 있는 많았죠. 뭐 타이거즈 불러가지고 위에서 이제 티업도 시키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테니스 경기도 시키고 또 페더러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가서 그 공도 치고. 그 위에서. 위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 사업이 잘 됐잖아요. 호텔이라는 세계 최초 칠성 호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가 시작한 거예요. 많이 왔는데 나라 살기가 너무 편해요. 안전 문제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라고 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터치를 안 해요. 외국인들이 외국인 구역에서 외국인처럼 살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 많아지고 그리고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기업들 주재원들이 살아야 되는 공간들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제는 이분들이 다음에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집중을 하기가 시작했어요. 이제 땅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그렇죠. 아파트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땅 파는 그 정책이 빨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옆에서 사우디가 너무 많이 개방했기 때문에 지금 두바이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 붙었구나. UAE가 이제 그 옛날보다 그 기능을 오히려 지금 이제 경쟁자가 생기니까 더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러시아요. 러시아에서 지금 자본이 밖에 새고 있는데 그 자본을 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부러졌어요. 어느 정도 부러졌냐면요. 외국인이 가서 한 아파트에 25% 정도만 제출해도 은행이 75%를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LTV가 외국인한테도 그냥 내가 그 영주권이나 이런 거 없는데 내가 아파트 사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계약금 포함해서 한 25%만 내 돈이 있으면 75%는 UAE 은행들이 그냥 대출해 준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연주권 같은 거 나와요. 사면은 이제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부동산 시장이 폭발되는 느낌이에요. 엄청 좋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건물 만들고 있어요.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이 예전에 뭐 경기 안 좋을 땐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다시 화랑이다. 야, 이게 좀 부러운데. 터키로 가요? 두바이로 가요? 그래서 제 보기엔 두바이가 나을 것 괜찮아요. 왜냐하면 월세가 너무 높으니까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사시고 대출을 받으시고 매달 대출 내셔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월세로 돌리시면 렌트로 받아가지고 그냥 그 대출을 내셔야 되는 돈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돈이 나와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가서 사람들 집에 갔어요. 제 친구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방에는 침대가 4개예요. 사람당 400불 내고 있어요. 침대 하나에 400불씩. 그리고 거기서 한 방에 침대가 4개? 방이 좀 약간 컸어요. 근데 그런 방이 3개나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자기 집이 따로 있고.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총 몇 명이 살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총 10명이 살고 있어요. 나머지 방이 작으니까 3개씩 있었고. 그리고 10명이 매달 400불 내잖아요. 400 아니면 350 아니면 450. 4,000불은 이제 들어오는 4,000불이 나오잖아요. 집주인이 매달 한 1,900불인가 뭐 낸대요. 대출금 이제 이자로 내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4,000불만 해도 이제 2,000불 남네. 이자 갚고 2,000불씩 꼬박꼬박 쌓이는 거네 보면.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가면 15년 지나가면 집이 자기 거고 되고. 대출금 다 갚으니까. 야,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무피 투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무피 투자인데요. 그러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쪽에다가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어요. 볼리우드 공원 다 만들고 다음에 이제 아부다비들 뭐야 옆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도 좀 뭘 하자고 해서
세계 제일 큰 섬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 섬 안에는 공원이 3-4개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 하나는 페라리 공원이에요. 들어봤어요. 페라리로만 되는 페라리가 만든 놀이공원. 페라리 파크죠 보면.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잖아요. 이제는 국내에 투자 안 해요. 이제는 해외에 투자해요. 두바이 사람들이? 예, 두바이 사람들도 그렇고 아부다비도 그렇고 나머지 산유국도 그렇게 이 사람들 가서 축구팀을 구매해요. 그럼 축구팀 이제 구매했기 때문에 이 축구팀이 어디서 언제 훈련할 건지를 구단장이 결정할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구단장이 야 무르알아랍에서 쉰다 2주 동안. 그러면 영국에 있는 아니면 독일에 있는 아니면 프랑스에 있는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그쪽 나라에 와서 휴가를 하면서 사진 찍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더 유명해지고 알게 그러다 되고. 보니까 이제 두바이라면 한 번이라도 휴가를 해야 되는 도시가 아니냐라는 그런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아부다비라는 큰 형님하고 경쟁심이 있었고 그래서 더 개방적이고 열심히 잘했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사실 국내에서는 되게 두바이 열풍이 불었었죠. 어마어마하게 불었다가 08년 이후에 좀 이제 들어갔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옆에 있는 더 큰 형님인 사우디가 이제 개혁 개방 네. 뭐 이런 쪽으로 나서다 보니까 더 위기감을 느끼고 그것도 살짝 설명하자면 뭐냐면 이 사실은 이 왕세자가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MBS 말씀하시는 거 빈살만 빈살만 모함메드 빈살만 이 젊은 왕자가 사우디 같은 권위주의가 엄청 심한 나라에서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특히 아부다비의 도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부다비 보기에는 이 중동이 안전해야지 거기서 장사하고 먹고 살 건데 자꾸 중동의 안전이 흔들리니까 이 사우디는 마치 미국의 역할을 중동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인구가 있는 나라는 사우디 말고는 없어요. 근데 사우디에서 항상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 예전에 이제 계시던 분들 형제가 그렇죠. 계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살짝 좀 약간 거기서 어느 정도 개입이 도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부다비가 지금 현재 빈살만을 도와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재의 그런 이제 실권자가 그리고 될 수 이것도 있어요. 그 종파적으로도 이 아랍에미리트의 종파는 튀르키예 종파랑 똑같아. 하니피파예요. 수니파 안에 있는 하니피파이니까 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나라가 개방이 쉬웠어요. 여자들이 바닷가에서 비키니도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종파도 부드러운 종파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좀 약간 이 빈살만이 와하비파를 살짝 좀 약간 순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그 계산도 있었는데 근데 모함메드 빈살만 정권을 잡고 좀 몇 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이분들은 먹고 있는 밥그릇을 쟁기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위기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를 어떻게 보면 지원해서 UAE가 원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그 동안에 UAE가 독자적으로 하던 장사들을 그런 어떻게 허브 역할들을 하겠다. 약간 좀 위기의식 느끼고 위기감 느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이제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풀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 시민권도 어느 정도 풀어서 예전에는 주거도 안 줬는데 그렇죠. 안 줬죠. 그 지금은 골든 연주권이라는 거 만들면서 그러니까 시민이 안 되지만 근데 거의 비슷하게 살 수 있게끔 좀 무슨 그 미국에 있는 그린 카드보다 조금 더 나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다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본격적으로 저도 놀랐어요. 원래 이 산유국들의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세금이 이제 다 없어졌는데 세금 없죠. 대신 현지인을 외국인이 자기 기업에다가 꽂아줘야 돼요. 채용해야 되죠. 캐필 제도라고 하는데 보증인 제도이거든요. 이 제도도 중동 최초 두바이에서 깨졌어요. 두바이는 캐필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현지인 채용 안 하고 그냥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회사하고 우리들끼리 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 야, 그건 그 두바이는 아파트 한 채 얼마예요? 어디서 사시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강남 같은 이제 그 무르츠 칼리파 있잖아요. 무르츠 칼리파의 정거장에서 한 정거장 뒤에서는 길거리 아파트 그리고 또 아파트 몇 층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30층 아파트하고 60층 아파트의 가격 다르거든요. 뷰가 다르니까. 한 뭐 몇 억으로 가능해요. 몇 억? 그래? 한 자리 숫자? 아니 그 대출 받는 거 빼고 몇 억이라는 거야? 아니요. 다 해서? 그렇죠. 아파트가 한 예를 들면 5억인데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만 있으면은 그래? 나머지 이제 대출로 끌어다니시고. 이런 참. 그러면 이제 UAE 이제 아까 영주권 같은 이제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보면은 외국인 사는 게 전혀 제한 없다 이거죠 거기도. 오히려 두바이 정부는 그걸 원해. 이제 외국인들이 제발 와서 우리 부동산들 많이 사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큰일 났네. 그러면 이 세계는 넓고 투자할 곳은 많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데. 지금 두바이 홀딩이라는 왕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요 그 나스닥의 20%하고 런던 그
시장에 주식시장 30%를 구매했어요. 근데 외국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또 외국에 가서 투자하는 형태로 바꿔버렸어요. 나라 완전히 시스템. 나라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예. 뭐 형태로 만들고 그 돈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네. 이제 아파트, 예, 그렇죠. 뭐 주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이제 이런 나라로 바뀌었다. 야, 이게 부러운데요? 보면 왠지 큰일 났네. 자꾸 이렇게 가고 싶네. 중동 쪽에. 펌프질을 막 하시면 좀 있으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 큰손 이제 정영진 막 이렇게 네. 갈 때는 우리 알파고 씨랑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아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야, UAE 재밌는데요? 뭐 역사도 저희가 쭉 한번 좀 살펴봤는데 중동 이야기 할 때는 우리 저 알파고 씨 한 번씩 같이 모시면 아주 재밌겠네요. 언제든지. 저 쿠베이트 왕자랑 만났던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거기 왕장 워낙 많잖아. 아니 이분이 내각에 있었어요. 아 진짜 여기 네. 실권자, 시민눈 왕자. 시민눈 네, 왕자. 정보부 장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모셔서 또 쿠웨이트 이야기도 한번 또 들어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튀르키예에서 온 대한중동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 예, 우리 감사합니다. 알파고 신하 씨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